인플레이션에 직격탄을 맞은 식품 관련 테마. 네. 여러 재료가 맛있게 섞인 1%의 클래스 비밀이 무엇인지 오늘은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대한제당이라는 종목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어요. 저점 대비 269%가 올라갔어요. 이게 한두 달 사이에 이만큼 엄청난 급등이 나온 거죠. 자, 근데 그동안에 잠잠했던 식품 관련주가 왜 지금 계속 오를까?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해야겠죠? 자, 일단은 FAO 식량 가격 지수를 우리가 좀 알아볼게요. FAO 식량 가격 지수.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UN 식량 농업 기구의 식량 가격 지수를 우리가 FAO 식량 가격 지수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철자를 보시면요. Food Price Index. 그러니까 이 식량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수치를 나타내는 지수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 FAO 식량 가격 지수가 14년에서 16년까지 평균 FPI가 몇이었냐? 바로 100이었어요, 100. 자, 그런데 14년도 자, 평균 가치가 100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100. 자, 그런데 이 FPI가 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FFPI가 110으로 발표된 경우는 어떨까요, 여러분? 14년부터 16년까지 평균 FFPI가 100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FFPI가 110으로 발표되면 어떻게 될까? 자, 기준 가격 수준보다 10% 더 높음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가가 좀 이렇게 올랐다. 식량 가격 지수가 좀 올랐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 FAO 지수를 가지고 FFPI 요 기준을 가지고요.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은 이 FAO 그리고 FFPI에 들어가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자, 곡물, 유지류, 낙농품, 설탕 이거를 제외한 이거를 포함한 55개 주요 농산물의 국제 가격 지수로 만들어서 발표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 이제 정말 중요한 것들이 다 들어가요. 곡물 들어가죠. 곡물 중에 정말 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엄청나게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게 뭐가 있어요? 뭐 옥수수 뭐 이런 것들 있죠. 그죠? 곡물, 유지류, 낙농품, 설탕도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식품을 포함한 모든 이제 농산물의 국제 가격 지수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지수겠죠. 시청자 여러분. 중요한 지수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인플레이션. 그러면 지금 인플레이션이 우려가 되니까 지금 이 FFPI가 100에서 110으로 올랐다. 110으로 올랐다. 오르고 있으니까 인플레이션이 우려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선침해 뭘 해야 돼요? 식품 관련주도 찾아내서 선침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전 세계 농식품의 가격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수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 이거 꼭 명심하시고 이제 이거 메모해 두셨다가 나중에 인플레이션은 계속 사이클이 돌아와요. 아시겠죠? 예. 인플레이션 지금 또 안정됐다가 몇 년 뒤에 다시 돌아와요. 그러니까 주식을 평생 하실 거라면은 이런 것 좀 알아두고 인플레이션이 우려가 될 때 요 수치를 보고 식품 테마 관련주들 우리가 선침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FAO 식량 가격 지수의 추이를 한번 살펴볼 건데, 자, 제가 아까 100을 기준이라고 했어요. 그 2016년도부터 14년부터 2016년도까지는 뭐라고 했죠? 평균 수치가 100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자, 여기서 갑자기 쭉 올라와요. 2020년부터. 그리고 21년도에 수치가 몇 가지 올라오죠? 117까지 올라요. 117 이상까지 올라옵니다. 지금 이 부분이 한 120 정도가 될 거예요, 아마. 네. 어마어마한 거죠. 자, 11개월 연속 상승을 해줬다는 거죠. 식품 가격들이. 식량 지수가, FAO 지수가 11개월 연속 상승을 해주면서 FPI가 작년 대비 몇 프로 올랐다? 30.8%가 올랐어요. 그럼 전월 대비해서 몇 프로 올랐어요? 1.7%.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자, 여기에 설탕, 곡물, 유지류, 낙농품 모든 품목 지수가 어떻게 됐다? 상승이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되게 중요한 대목이에요. 아시겠죠? 이거 좀 FAO 식량 가격 추이를 지금 봤을 때도 되게 심각하구나. 아까 100이 기준이라고 했을 때 2014년도에서 2016년도까지가 100이 기준이었는데 지금 125까지 올라갔구나. 그럼 25% 물가가
상승을 했구나. 엄청나게 오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은 이 원가가 그 정도 올랐다는 건 우리가 시중가는 더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정말 크게 오른 거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자, 그러면은 가격 지수가 계속 오른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가격이 상승될 때, 자, 첫 번째로는 당연한 거예요. 우리 다 이제 알겠죠? 자, 뭐예요? 수요는 증가됐는데 공급은 감소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상승돼서 계속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사이클이. 수요 증가, 공급 감소, 가격 인상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포인트 1, 공급의 감소. 작황 부진 및 수확 지연이 계속 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갑자기 수요가 확 몰리니까 작황이 부진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수확이 당연히 지연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자, 그리고 냉해 등의 이런 기후 변화로 인한 공급 부족. 지금 사실상 어제 혹시 그 SBS 뉴스라든가 이런 것들 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국내 이제 이 농사가 기후가 너무 변해가지고 네. 지금 예전에 오히려 잘 나오던 이런 사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좀 위험해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오히려 이제 열대야 네. 지방에 나오던 뭐 과일들이 국내에서 지금 재배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열대야 학부까지 생겼대요. 아, 정말요? 예, 예, 예. 그래서 열대야 이 농사를 짓는 네. 이것들 가르쳐주는 학교까지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심지어는 우리나라에서 열대 과일을 네. 만들어내게 되는 지금 상황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후 변화가 되게 큰 비중을 차지를 해요, 사실상. 기후 변화로 인해서 공급 부족이 됐다. 여기서 잠깐 TMI를 잠깐 섞어드리자면요. 기후 변화가 이만큼이나 우리 인류를 위태롭게 하기 때문에 지금 기후 협약을 맺는 거예요. 탄소 배출. 잠깐 얘기 드렸습니다. 자, 포인트 2, 수요의 증가. 코로나 이후에 침체되었던 수요가 갑자기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가 되면서 앞으로 이제 이런 투자 전략을 좀 만들어 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공급은 당연히 부족해지고, 안 그래도 기후 변화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침체되어 있던 수요가 확 폭발하니까 어떻게 돼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투자 전략을 가져야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옥수수 선물 가격의 상승을 한번 볼게요. 1년 새 얼만큼 올랐어요? 2020년 대비해가지고 1년 새 2배 올랐어요. 2배. 근데 옥수수는요, 전 세계 곡물에서 정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 식품입니다. 정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옥수수가 이만큼 올랐으면 다른 것도 엄청나게 올랐다는 소리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옥수수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옥수수 이렇게 맛있게 생겼네요. 자, 곡물. 옥수수로 만들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자, 첫 번째 곡물 있고요. 두 번째 주류 있고요. 세 번째 유류 있고요. 사료, 연료, 화장품, 제약, 공업. 옥수수 안 들어가는 게 없어요.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요. 화학도 들어가요. 네. 엄청 이 옥수수는 거의 뭐 인류의 구원자라고 네. 하죠. 왜 우리 예전에 인터스텔라 보신 적 네. 있어요? 인터스텔라에서 주인공이 무슨 밭을 하죠? 옥수수 밭인가요? 옥수수 밭을 하죠. 오. 왜 인터스텔라에서 옥수수 밭을 그렇게 광활하게 표현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나 중요하다. 이만큼 중요한 거다. 이만큼 중요한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산업의 원료가 되는 옥수수의 가격 상승으로 생활 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옥수수가 중요한 거예요. 영화에서도 그렇게 다뤘다 이 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볼 건데 식품 테마의 좀 체크 포인트를 한번 볼 거예요. 첫 번째로는 세계 곡물 가격 지수 동향을 좀 참고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기후 변화의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이라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식품 테마는 기후 변화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왜 1년 농사 가뭄 때문에 망쳤다, 1년 농사 장마 때문에 망쳤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만큼이나 이 기후에 있어서 엄청나게 영향을 받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딱 나와 있네. 가뭄, 홍수. 예. 기후 영향에 많이 받는 게 바로 식품 테마다. 우리가 식품 테마를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걸 알 수가 있어요? 올해 장마가 길어진다는데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좀 인플레가 올 수 있겠는데 하고 이제 식품 테마를 이제 선침해 할 수 있다던가. 올해 이제 뭐 가뭄이 엄청나게 와가지고 비가 안 내린다는데 하면은 또 여기서 우리가 또 체크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응용을 할 수가 있다 정도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경기 민감주를 많이 들어보셨죠?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네. 것들. 근데 경기가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상황에서는 뭘 투자를 해야 돼요?
안전한 걸. 그걸 보고 우리가 경기 둔감주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 경기 둔감주. 네. 그래서 경기 민감주가 불편할 때, 네. 불안할 때, 이럴 때는 뭘 투자해야 돼? 경기 둔감주에 투자해야 되는데 식품 테마는 대표적인 경기 둔감주다 생각해 주면 좋아요. 그래서 엔겔 지수와도 또 관련이 있어요. 엔겔 지수 아시죠? 엔젤 개수는 내가 소득 대비 지출하는 우리 아이한테 지출하는 이제 비용이라고 했고요. 엔겔 지수는 많이 아실 거예요. 내가 벌어들인 소득 대비 내가 먹고 쓰는 거에 얼만큼 이게 하는지 이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엔겔 지수가 높으면 절대 안 된다. 예. 건강이 나빠져요. 예. 자,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런 농축산물의 질병과도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식품 테마 같은 경우는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걸렸다 그러면 뭐부터 올라가요? 그 소닭, 돼지, 밥 이런 것들, 밥, 사료 이런 것들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이렇게 4가지 포인트가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좋아요. 식품 테마의 핵심 공략 키워드가 있어요. 첫 번째 키워드. 첫 번째는 첫 번째 케이스. 보수적인 투자자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 자, 결국은 보수적인 투자자는 실적을 중심적으로 봐야 되고요. 경기 방어주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차트에서 고점 대비 저점에 좀 안착이 되어 있는, 고점보다는 저점에 안착이 되어 있는 공략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포지션은 어떻게? 단기 포지션일까요? 아니요. 장기 포지션을 가져가는 게 보수 투자자의 전략입니다. 그럼 공격적인 투자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제가 말했죠. 돼지, 소, 닭 이런 것들, 농축산물, 사료, 가뭄, 동물, 질병 이런 것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런 종목들을 단기적으로 좀 공략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공격적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단기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데 자, 재료의 해석도 하셔야 되고 이슈의 지속성도 봐야 되고요. 그리고 차트 기술적으로도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조금 공격적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리스크가 따른다. 하지만 보수적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선침해를 통해서 이미부터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좀 살펴볼 것은요. 자, 사료 테마 단기 공략 비법. 대주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거 왜 갖고 나왔냐면은 잠깐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공략을 했어요. 미리 선침해를 해가지고 최고점에서 매도하고 지금 나왔습니다. 65%. 그러니까 대주산업 같은 경우도 뭐예요? 재료가 뭐예요? 사료 가격 상승. 그리고 또 세종시라는 특수 재료가 있죠. 그 차트 같은 경우는 어디서 공략했어요? 횡보 구간에서 공략했습니다. 별로 없어요. 횡보 구간에서 공략했고 강하게 박스권을 돌파를 해줄 때 언제? 이때 우리가 이제 입절을 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그래서 이게 바로 선침해의 되게 매력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 대주산업 같은 경우에 노란톡에도 인증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던 걸로 많이 기억을 올라왔죠. 해요. 예, 네. 그래서 이 대주산업 같은 경우는요, 실질적으로 선침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수익 실현을 한 종목이에요. 선침해 같은 경우는 잘만 하면요, 이 정도 수익은 그냥 쉽게 냅니다. 좀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식품 산업 드디어 로드맵이 나왔어요. 이 지금 보시면요, 농축산 산업이 이렇게 있는데 엄청 많아요. 제분 제당, 가공 발효 식품 여기까지, 제분 제당 여기까지, 육가공 여기까지, 사료 여기까지, 비료 여기까지 엄청 많죠. 이거 지금 안 보이실 거예요. 노란통 메신저 들어오시면요, 이 로드맵 드리니까 인플레이션 대비해가지고 식품 관련 우리가 선침해할 수 있도록 로드맵 받아보시고 어떤 종목을 공략해볼까 한번 찾아가지고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